안녕하세요. 하이자산운용의 김현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헬스 사이언스 주식형 펀드를 추천한 이유와 특징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5분 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가 트렌드는 단연 헬스 사이언스입니다. 블랙록 자산운용은 세계 최대 운용사로 작년 말 운용 규모가 1경 780조 원에 이르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에너지, 광업주, 골드 펀드들의 운용 규모도 각각 5조 원에서 7조 원까지 그 규모가 적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헬스 사이언스 펀드의 운용 규모는 무려 19조 675억 원입니다. 작년에 주식에 투자해서 웃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헬스 사이언스 펀드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하방을 마이너스 5.7%로 방어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17년에서 21년까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2018년 기억하시나요? 미중 무역 갈등, 금리 인상 때문에 국내에서는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의 주식형 펀드들 성과가 기록했었는데 이 펀드의 성과는 플러스 3%를 기록했었습니다. 최근 1년에서 3년 구간 플러스 나는 수익률이 기록이 되는 그런 펀드가 아마 찾아보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이 펀드는 좀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변동성 또한 한 22에서 23% 정도 변동성을 나타내는 다른 주식형 대비해서 변동성이 낮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영역은 고령층의 인구들이 주로 소비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이 고령층 인구 어떨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거든요. 그 중에 9.8%가 고령층, 즉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합니다. 약 한 계산해 보면 10억 명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20년, 30년을 거치면서 그 2배. 그래서 20억 명 시장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트렌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9년에 20%에 먼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고령층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연령대별 소비 패턴을 좀 보면은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서비스나 교통, 주거 뭐 이런 쪽에 소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뭐 40대 중반이나 50대 되어서야 교육비가 좀 올라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의료비가 탑5에 올라오진 않아요.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면 소비하는 그 모든 금액 중에 11%를 의료에 투자하면서 탑5에 의료비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3배 이상 소비를 하는 게 큰 특징이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GDP 대비 이 의료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CI 월드 인덱스를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좀 차트를 그려본 거고요. 그 하위의 업종을 따로 분해를 좀 해본 겁니다. 기술주의 성장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 경기 침체나 경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업의 이익, EPS거든요. 이게 꾸준히 상승하는 게 바로 헬스케어 영역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영역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고요.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 임상시험 등록된 건수를 지금 살펴보면 이게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 등장한 로봇 기술 뭐 나오자마자 인기입니다. 그래서 1.8%, 1%대에서 15%로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중심으로 운영됐던 의료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원격 의료를 굉장히 신뢰하게 됐다는 거, 필요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와 관련된 규제의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시장은 현재 80조 원에서 210조 원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러니까 의학 쪽에도 전문가, 파이낸스 쪽에도 전문가인 사람들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블랙록의 운용팀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생화학 박사 학위, 그리고 MIT에서 MBA, 그리고 밑에 있는 주요 박사급 분들의 이력만 보더라도 내과 의사, MBA, 화학 박사, MBA. 그래서 의학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MBA 과정을 통해서 파이낸스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보유한 사람들이 직접 바텀업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펀드에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특징 어떤 게 있냐면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4개 섹터 정도를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하고 제약. 이 부분은
가치주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료기기하고 생명공학 이 부분은 성장주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총 1위, 헬스케어 시총 1위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타이레놀, 그리고 뭐 요즘에 강남 다이어트 주사 하면 뭐 나온다고 하는데 이 싹센다를 개발한 노보 같은 경우도 탑 10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1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23년 통합세출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헬스케어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로봇 시술은 지금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스마트워치 때문에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던 것들도 최근에는 의료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구입하는 행태로 연결되는 게 현 시점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섹터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의 실적, EPS, 이익이 곤두박질 치는 게 대부분의 모습인데요. 중간에 확인하신 것처럼 헬스케어 섹터는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의학과 파이낸스 쪽의 전문 지식을 모두 보유한 리서치 집단이 직접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바텀업 리서치가 가능해서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게 두 번째 특징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이월드 헬스 사이언스 펀드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